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 진영의 정근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보궐로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교육감 당선인은 인계 기간 없이 17일부터 바로 업무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교육감 당선인의 소감과 포부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말 그대로 위대한 서울 시민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경쟁한 조전혁 윤호상 후보님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선거는 교육의 미래를 선택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서울 교육을 바꾸고 서울 교육을 한 단계 더 진전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최근 우리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그의 작품처럼 치열한 역사의식과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야말로 서울의 미래를 밝힐 때입니다. 저는 이러한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창의력과 협력 그리고 자율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번 선거 주변 정도를 마치는 대로 곧바로 교육청으로 들어가서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랑스러운 서울 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교육을 책임질 새 교육감에 시민들은 어떤 교육 정책을 바랄까요? 김호 기자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먼저 학생들은 새로운 서울시 교육감에게 무엇을 바랄까? 지금처럼 너무 공부 쪽으로 입시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다양하게 진로 탐색이나 이런 걸 도울 수 있게 좀 특성화고가 아니라 그냥 일반 고등학교도 그런 체험 같은 게 좀 더 발전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크게 사실 전부 다 와닿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더 크게 와닿아서 나중에 진로 선택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교육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폭넓은 진로 선택을 위한 입시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입시에 대한 불안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고1 들어가면서부터 시작인데 고3이 선택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고1 때부터 아이들이 벌써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학과가 정해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하니 그 현실에 맞게끔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교사들은 학생 인권과 교권이 함께 존경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과 투명한 학교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사립학교의 공공성 확보에 더 중점적인 정책을 실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초중고 모두 다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 또한 공공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감시, 그다음에 더 철저한 감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을 피감 기관으로 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들은 학생 인권과 교권이 서로 존중받고 일관성 있는 교육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생 인권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또 지켜야 될 게 우리 교권, 학생 인권과 교권이 서로 존중하고 존경받을 때 우리 학교 현장은 보다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은 사실 실험 대상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이 실험 대상이 되지 않고 정부에서 함께 가는 것들을 맞춰서 갈 수 있는 좀 이렇게 흔들림 없이 탄탄한 교육 로드를 만들어줄 수 있는 교육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에는 진보와 보수 진영 논리가 적용돼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 교육의 발전, 학생들을 올바르게 성장시키는 교육, 바로 이것이 새롭게 선출된 서울시 교육감에게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일 겁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서울시가 1인 가구와 신혼부부, 어르신 주택 등 새로운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17일 서울시청사에서 열리는 설명회는 사업 시행자와 주택사업 관계자, 자치구 공무원 등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는 설명회를 통해 1인 가구 중심 서울형 공유주택과 신혼부부 안심주택, 어르신 안심주택 등 임대주택 사업의 계획 수립 시 적용 기준과 공공지원 등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 역세권과 간선도로변 등에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를 지정해 추진하는 사업 방식의 유사점과 운영기준 공급 방식 등 사업별 특징을 설명합니다. 그동안 동별로 열렸던 양천구 가을축제가 생활권으로 통합돼 19일과 26일 양일간 10개 지역에서 동시에 개최됩니다. 먼저 19일에는 개남 제2근린공원에서 신월 6동, 신정 3동 한마음 문화축제와 양천 문화회관 옆 광장에서 신정 6, 7동 걷고 싶은 거리 단풍축제가 열리는데요. 또 오목공원에서는 목일동과 신정 2동 연합 가을축제가 열리고 목 2동은 용왕산 달빛거리 축제를, 신월 7동은 신월 근린공원에서 해맞이 마을 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26일에는 신월 3동의 능골산 청소년 문화축제가 열리고 경창시장에서는 신월 2사동의 어울림 한마당 축제가 마련됩니다. 은평구가 다음 달 1일 서울혁신파크에서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에는 소방, 경찰, 군부대 등 18개 기관에서 400여 명의 인력이 동원되는데요. 이번 훈련은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강풍으로 인해 건물 화재가 산불로 확산하면서 인근 아파트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한다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집니다. 실전과 같은 훈련을 위해 훈련 현장에서 질식 소화포 등으로 전기차 화재 진화를 시연하고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도 동원됩니다. 내년 봄 취항을 앞두고 있는 한강 리버버스 노선 단축과 선박 제조업체 선정 논란 등 출발 전부터 잡음이 많았는데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졸속 추진이라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오세훈 시장은 신속 추진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양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실업체 선정 논란과 노선 단축 등 여러 논란이 불거졌던 한강 리버버스. 이번 국감에서도 주요 검증 대상이 됐습니다. 먼저 수백억 원 규모 프로젝트가 불과 2개월 만에 결정돼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로는 유럽 출장에서 지시했는데 곧바로 2달 만에 TF가 구성되고 용역 발주도 또 2달 만에 구성됐다고 합니다. 수백억 이상이 되는 국가 예산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2개월이라는 기간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지만 시각을 달리했습니다. 저는 졸속이 아니라 신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선 축소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혼잡한 김포 서울 대중교통에 숨통을 틔우겠다고 제안된 리버버스에 김포행 노선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김포 노선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한강의 리버버스로 해결하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신 거 맞으시죠? 네. 예. 그런데 이게 점점점 축소되어서 마곡 잠실로 노선이 축소되었어요. 즉 김포행은 아무런 애초 제안했던 내용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 시장은 김포 지역 국회의원이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화살을 돌립니다. 김포 국회의원님이 반대하셨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에 오세훈 시장은 직접 걸어봤다며 접근성이 충분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리버버스 7개 선착장이 있는데요. 대중교통부터 선착장까지 소요되는 거리가 몇 분인지 계산해서 알고 계시죠? 그럼요. 다 예, 걸어봤어요. 그게 10분에서 20분입니다. 걸어보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확인 결과 10분 내로 지하철에서 선착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곳은 여의도와 옥수역 인근 2곳이었습니다. 나머지 가양과 망원, 잠실 등 5개 선착장은 짧게는 10분, 길게는 20분 이상 걸어가야 접근이 가능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마지막 답변에서 내년 봄 결과로 증명하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판가름은 내년에 날 겁니다. 내년 봄부터 운행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배를 건조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3월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충분한 준비를 거쳐서 안전하게 이 사업이 시작이 되면 서울시가 예측한 한강 리버버스 하루 이용자 수는 약 5,200여 명. 대부분의 수익은 운임이 아닌 선착장의 상업시설과 광고에서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부천의 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시공사가 조합원들 모르게 조합담보로 2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조합원들은 빚까지 떠안고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 지난해 6월 준공한 부천 오정구의 한 아파트 건물입니다. 이 아파트에 들어와 살던 주민들은 올해 5월 한 신탁사로부터 난데없는 퇴거 요청 공문을 받았습니다. 부동산이 담보 신탁돼 있고 무단 점유로 채권 손실이 우려되니 집에서 나가달라는 내용의 공문이었습니다. 한 달 뒤에는 7개 단위 농협으로부터 정비조합이 담보를 제공해 실행한 대출에 문제가 생겼다며 부동산 공매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통지서까지 날아왔습니다. 상황이 믿기지 않았던 주민들은 은행을 찾아가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시공사가 정비조합 담보로 2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의 담보 제공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은행에 제출된 분양계약서도 위조가 된 분양계약서가 들어갔고 그 계약서에 대한 도장, 저희 입주민들에 대한 도장 자체가 다 막도장으로 위조된 도장이었고요. 저희 서명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금액 자체도 틀리고요. 그리고 이주비 자체가 아예 받지도 않았는데 받은 이주비가 있다고 책정이 돼 있고 은행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200억의 대출을 조합원들이 n분의 1로 다 갚아라 이런 상황인 겁니다. 시공사는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보존 등기 상태에서 2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은 2억 원이 넘는 내 집값과 추가 분담금까지 내고도 내쫓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조합원들이 낸 추가 분담금 45억 원까지 신탁사에 들어가지 않았다며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시공사 대표와 조합장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시공사 대표 A씨를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조합장 B씨도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대출 은행들도 A씨를 대출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서울시가 반려동물의 광견병 피해를 막기 위해 예방 백신 4만 5천 마리분을 무상 공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반려동물로 등록된 3개월 이상 된 개와 고양이며 오는 31일까지 거주지 인근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접종료 10,000원을 지불하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견병은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될 수 있는 인수 공통 감염병으로 치사율이 높지만 예방접종으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서울 시민이 가장 많이 찾은 공공데이터는 교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디지털재단이 발표한 서울시 공공데이터 활용 현황을 보면 올 9월 기준 공공데이터 총 이용 건수 1위는 지하철 실시간 도착 정보였습니다. 또 2위는 실시간 도로 소통 정보, 3위는 지하철 실시간 열차 위치 정보 등 1위에서 3위까지 모두 교통 분야가 차지했습니다. 다운로드 기준으로는 상위 10개 중 5개가 대기 환경 현황이나 초미세먼지 경보, 오존 경보와 황사 경보 등 환경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천구가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해 노후 보안등을 교체하고 스마트 보안등을 추가 설치했습니다. 학교 주변 노후 보안등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이번 사업으로 신월중학교 등 10개 학교 주변 보안등 39개가 교체되고 스마트 보안등 32개가 추가 설치됐습니다. 양천구는 지난 2022년부터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22개 학교 주변 노후 보안등 117개를 교체했으며 가공선로 2.3km를 지중화했습니다. 또 과속 단속 카메라와 바닥형 보행신호 등 보행신호 음성 안내 장치를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표시 165개는 발광형으로 교체했습니다. 올해로 7번째를 맞은 은평 문해 한마당 한평생 좋은 날이 오는 23일까지 은평구청에서 열립니다. 한평생 좋은 날은 늦게나마 한글을 배운 어르신들이 자신의 삶을 그림으로 풀어낸 작품을 선보이는 시화전과 시낭독,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되는데요. 어르신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담긴 시화 작품은 18일까지 은평구청 1층 로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